자, 오늘 노베이스 기초 문법 구문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문법적인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찬찬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머 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베이스 기초 문법 구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체 문법을 한번 훑을 거거든요. 그리고 본 강의 시작하면 다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짚어드리니까 노베이스 기초 문법 구문을 내가 완강을 했는데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 가요. 막 이러면서 너무 절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문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랑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개념이 바로 이 품사, 그중에서도 이제 명사라는 건데요. 이 뭐가 되었던 이 품사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면 이 단어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어라고 하면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띄어쓰기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구라고 하고요. 띄어쓰기 하지 않은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성질을 총 8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8개 중에 1번이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뭐 여러분들 명사, 형용사, 뭐 부사, 뭐 앞으로 전치사, 접속사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럼 어떤 단어가 이제 명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내가 단어 외울 때마다 단어 옆에 명사, 뭐 형용사 이렇게 써진 거 제가 다 외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황에 따라서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단어를 외우실 때 저는 제일 먼저 동사를 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외우시면 그 동사에다가 뭐 어떤 뭐 TION이나 뭐 TY 뭐 이런 걸 이제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명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명사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동사에다가 이러한 특정 패턴을 붙여서 명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creation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자면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어머, 이렇게 생긴 영어 단어가 있어? 라고 처음 보셨는데 제가 이 단어의 품사는 명사다. OX 이렇게 딱 제가 만약에 OX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TION으로 끝나니까 그래도 이거는 명사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하시면 정답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명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일단 우리 레벨에서는 오케이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명사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예요. 한국어랑 조금은 다른 포인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사용할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먼저 명사라고 하면 동사에다가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넣어서 만든 이러한 것들을 명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이라고 주로 표시를 합니다. 영어로 명사가 noun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n을 이제 그냥 줄임말로 어떤 단어 밑에다가 n 이렇게 쓰면 이게 명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명사는 사람이나 뭐 사물의 이름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으면 그건 셀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는 가산명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셀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셀 수 없다, 물질이나 뭐 감정이나 뭔가 추상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셀 수 없다 그러면 얘는 불가산명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한자 느낌이 좀 강한데 어쨌든 이제 불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명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명사는 아무 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요. 1번 명사는 문장에서 행위를 하는 주체 또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 라고 이제 깜짝 놀라시죠? 네, 이게 바로 주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누가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문 보시면 employees will receive bonuses라고 되어 있고 receive가 이제 받다, 수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너스를 받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누가 보너스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바로 이 주어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mployees 이게 이제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어가 바로 요 명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동사 will receive의 뒤에 bonuses라는 여기도 명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동사 뒤에 주어지는 를 해당하는 단어를 목적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다짜고짜 목적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좀 놀라셨죠? 네, 본강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흘려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어 자리 명사, 목적어 자리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목적어는 동사 뒤에 있는 걸 목적어라고 해요. 자, 이제 또 하나 더 보어로도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보어라는 것은 자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보어의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걸 바라지 않겠어요? 그냥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 보어 자리가 어디냐? 몰라도 돼요. 아직은. 근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나 지금 당장 알고 싶어요. Right now. 나 이거 오늘 못 자면 나 오늘 잠을 못 자. 난 이거 알고 가야 되겠어.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형식의 동사의 바로 뒤에 보어가 필요합니다. 네, 보어는 영어로 이제 C라고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C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이 형식 동사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is 이런 동사 있으면 뒤에 무조건 보어가 와야 되고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문 보시면요. 3 years of experience is 라고 이제 비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 오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그 보어 자리에 지금 requirement라는 명사가 등장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명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 정도로 그냥 듣는다 정도의 저는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3초 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는 employees라는 단어가 있고 B에는 employ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단어를 잘 모르니까 제가 품사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 B에 있는 employee는 고용하다라는 동사 원형입니다. 아참, 동사는 V라고 씁니다. verb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줄여서 V, 동사 이렇게 돼 있고요. employees라는 A는 명사입니다. 네, 직원들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 동사 고르실래요? 명사 고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should wear라는 동사가 여기 있고요. 동사의 앞은 주어의 자리가 되고 그럼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명사와 동사 중에 네, 그렇죠. 명사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사의 앞에 주어의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쉽죠, 여러분. 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라고 하면서 이제 길을 잃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명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학습지 시작하고도 제가 찬찬히 알려드릴 텐데 이 명사가요. 개수가 셀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형태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한국어는 이렇게 숫자에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의 특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라는 명사가 있다고 칩시다. 셀 수 있죠? 여러분 고양이라는 명사는 글씨 왜 이래? 고양이라는 명사는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고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 고양이 두 마리, 세 마리 있으면 고양이 세 마리, 10마리 있으면 고양이 10마리 이렇게 돼서 고양이라는 명사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 대신에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처럼 그 숫자만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랭귀지를 거의 20년 넘게 지금 쓰고 계신 거죠. 근데 영어는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양이라는 명사가 영어로 cat이잖아요. 만약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라고 써야 되냐면 a cat 이라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두 마리 있어. 오케이? 그러면 two ca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고양이는 그대로 픽스고 앞에 숫자만 붙이면 되는데 영어는 반드시 한 마리가 아닐 경우에는 two cats 이런 식으로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나타나줘야 돼요. 왜? 고양이라는 명사는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어의 명사의 특징이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미스가 많이 생깁니다. 한국어는 안 그런데 영어는 도대체 왜 이러냐? 영어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 언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예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Customers who submit a complaint can receive a response within 24 hours. 두 번째 예문은 All participants will receive a luxury gift. 세 번째 예문은 The upcoming workshop will focus on improving cooper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각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1번 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submit이라는 동사의 뒤에 이제 목적어가 와야 돼서 명사가 와 있는데 이 앞에 라는 단어가 있고 complaint라는 단수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사 중에서도요. 한 개를 이제 나타낼 때 셀 수 있는데 굳이 하나를 나타낼 때는 앞에다가 on을 갖다 붙입니다. 아까 제가 고양이 한 마리 말씀드렸죠. 고양이 한 마리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쓴다 그러세요? A cat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를 뜻한다 라고 돼서 단수명사라고 돼요.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하나를 뜻하는 명사를 단수명사라고 합니다. A cat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문 갈게요. 자, 아직도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지금 얘는요. participant 이렇게 명사에다가 s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명사가 여러 개, 둘 이상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s를 붙여서 복수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고양이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고양이 한 마리 a cat이라 그러고요. 고양이 두 마리 뭐라 그런다고요? two cat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제가 two cats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복수 명사입니다. 여럿을 뜻하는 명사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를 뜻한다, 여럿을 뜻한다 라는 개념은 숫자를 셀 수 있는 가산명사 안에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안에, 그러니까 가산명사 안에 단수와 복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단수명사이면서 복수명사일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cooperation이라는 명사를 보시면 앞에 아까는 뭐 단수면은 on을 쓰라고 얘기를 했고 복수면은 명사에다가 s를 갖다 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cooperation이라는 명사 보시면 on도 없고요. s도 안 붙어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아예 그냥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on도 붙이지 않고 s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명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뭐 가장 쉬운 거는요. 동사에다가 er, or,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사람 명사가 돼요. teacher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teach라는 동사에다가 er 갖다 붙여서 teacher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람 명사 er, or, 이런 거 갖다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을 뜻하는 명사들은 모두 셀 수 있는 가산명사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사람 명사가 아니고는 SION이나 TION, 뭐 month, once 이런 거 갖다 붙여서 명사로 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굳이 공식으로 100% 맞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대략적인 패턴으로 month는 대부분 가산명사고요. 그래서 하나를 뜻한다 아니면 여러 개를 뜻한다를 반드시 표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 명사가 뭐 SION, TION 뭐 아니면 ANC는 어때요? 요거는요. 단어마다 달라요. 라고 제가 답변을 하겠네요. 혹은 뭐 TY 같은 거 붙여가지고도 명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TY는 보통 형용사에다가 붙여서 만드는데요. 이 TY는 대부분 불가산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동사에다가 어떤 패턴들을 붙여서 만들게 되는데요. 사람 명사를 만들 때는 OR, EE 같은 것들을 붙여서 ER, OR, EE 같은 걸 붙여서 사람 명사를 만듭니다. 사람 명사는 모두 가산 명사로서 셀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동사에다가 뭐 month라던가 once라던가 그쵸? 아니면 ty라던가 이런 걸 붙여서 명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선 어떤 어미형이 대부분 불가산이더라. 어떤 어미형은 대부분 가산이더라 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훨씬 좋고 더 중요한 건 이 스펠링으로 끝나면 명사더라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산은 셀 수 있는 거고요. 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냐 여러 개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돼요. A cat과 two cats라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나 여럿의 의미를 아예 가질 수가 없어서 불가산 명사는 앞에다가 어나 on 혹은 명사의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사의 특징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우린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대명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명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 보면 아, 이게 대명사구나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my, his, 뭐 I, my, me, mine 하던 거 있죠? 네, 그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명사의 자리가 문장에서 일단 기억나는 거 일단 주어 자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사의 앞에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것의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적어의 자리는 일단 우리가 챕터 1에서 동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어라는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자리에 대명사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리에 따라서 들어가는 대명사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이 대명사의 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대명사 주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대명사 목적격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복격은 없어요, 여러분. 보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은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이외에 어떤 격이 있는지 오늘도 자세히 볼 겁니다. 소유자와 소유물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소유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소유대명사라는 게 뭔지 그리고 재귀대명사라는 것이 뭔지 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칭대명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인칭이라는 건 사람을 칭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도요.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대명사가 있고 사람이 아닌 걸 지칭하는 대명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일수록 인칭대명사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칭대명사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인칭대명사는 왜 쓰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영어는 뭔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약간 저랑 비슷하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앞에서 썼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니까 그 앞에 썼던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 사람 명사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람 대명사를 이용해서 지칭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대명사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Mr. Mueller joined our team and we warmly welcomed him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we warmly welcomed 우리는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누구를? 이라는 개념에서 그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것은 미스터 뮬러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we warmly welcomed Mr. Mueller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앞에서 뮬러가 나온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오면 왠지 좀 찝찝한 거지.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미스터 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리 또 예습을 하자면 이 welcomed라는 게 동사거든요.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목적격을 이 자리에 이제 써둔 거예요. 힘이 목적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he라던가 아니면 뭐 his 이런 걸 만약에 썼다면 그건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인데 he나 his는 목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러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따져봐야 되냐? 이 문장 내에서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인가 목적어 자리인가 보어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는 스킬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격과 그 다음에 각각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인칭 대명사는 성별과 가리키는 대상의 수, 성, 그 다음에 문장 내 자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자리를 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대명사 얘기하면 수, 성, 격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수, 성, 격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아까도 미스터 뮬러라고 했잖아요. 이 미스터가 붙으면 남자죠. 근데 거기다가 대고 만약에 힘이라는 대명사 대신에 허라는 대명사를 썼다면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미스터가 남자인데 거기다가 여자를 뜻하는 허라는 대명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미스터 뮬러는 한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을 뜻하는 대명사, 만약에 뭐 them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수, 성, 격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나 성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수는 단수, 복수, 성은 남성, 여성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이 격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자리가 이제 동사 앞이니까 뭐 당연히 주격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사의 뒤를 목적어라고 많이들 알았는데 사실은 전치사의 뒤도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당연히 목적격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소유자의 자리, 누구의라는 개념을 나타낼 때 소유격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뭐 내 사랑이라고 할 때 my love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my love 이렇게 하는데 love가 명사거든요. 이렇게 명사의 앞에 쓸 수 있는 유일한 격으로서 누구누구의라는 소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명사의 앞에는 소유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초 퀴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까요? 자, A에는 they가 있고 B에는 them이 있습니다. 이 격의 이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they는 주격이고요. them은 목적격입니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힌트는 다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빈칸 근처에서 문장 구조를 좀 살펴보시고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겠는데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B, 목적격 them이 되겠어요. 왜냐? 이 show라는 동사의 뒤에 오기 때문에 동사 뒤에는 목적어 와야죠. 그래서 빈칸 자리는 동사 뒤니까 목적어의 자리니까 목적격인 be, them을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You have to bring samples with you and show them to the clients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them이 가리키는 명사는 누군가요? 라고 한다면 네, 바로 sampl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w samples to the clients가 원래 문장인데 samples를 다시 한번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뭔가 반복되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목적격 자리를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써서 묘사를 한 거가 되겠죠. 자, 인칭 대명사의 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격과 목적격과 소유격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격인데요. 주격과 목적격은 우리가 이제 다 봤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고 한다면 명사 앞에서 누구누구의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이 주격과 목적격은 명사를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유격은 명사와 함께 명사의 앞에 들어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인칭 대명사의 경우 소유격으로 명사의 앞에 쓰여. 이게 굉장한 특징인 거죠. 다른 애들은 명사의 앞에 쓰이는 게 아니라 지가 명사를 대신하는데 소유격은 명사와 함께 등장을 한다. The CEO rewarded Mr. Ted for his 소유격이 지금 hard work라는 명사와 함께가 있습니다. 소유격은
명사의 앞에 등장하고요. 명사와 함께 갑니다. 주격이나 목적격과는 좀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죠. 자, 그럼 저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him이라는 거는 목적격이고요. his는 소유격.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격은 어떤 격이 돼야 될까요? 네, 자리 살펴보시면 지금 renew라는 to 부정사인데요. 네, 동사입니다. 그럼 빈칸 자리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나? 라고 봤는데 명사가 나와 있어요. 동사 뒤에 명사 어디 있죠? magazine subscription 명사가 나와 있어요.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온다고 생각했는데 명사 이미 나와 있네?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의 앞에 들어가는 소유격이 정답으로 돼야 되는 거죠. 만약 to renew 이렇게 하고 빈칸이 있고 끝이야. 이렇게 마침표 끝났어. 그럼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을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빈칸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빈칸 플러스 명사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빈칸 자리에 소유격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소유격은 명사의 앞에 가고 주격이나 목적격은 명사를 대신해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면 문제의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을 겁니다. 가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to renew 동사 뒤에 목적어 와야지 목적어 이러면서 여기 앞만 보고 빈칸 자리에 무조건 목적격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만 보지 않고 빈칸의 뒤까지 충분히 살펴보고 명사가 나와 있나? 라는 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격과 목적격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주격은 빨리 가면 되죠. 주격은 주어 자리예요. 아이고, 주어 자리. 주어 자리 어디냐? 동사 앞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Mr. Schultz promised pay raise, so he received huge applause라고 나와 있는데 received라는 동사의 앞에 이 자리가 이제 주어 자리. 그러니까 이제 주격인 he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 자리는 찾기 쉬워요. 그리고 목적격이라는 건 목적어의 자리죠. 자, 목적어 자리 다시 한번 별표하겠습니다. 전치사 또는 동사의 뒤에다가 별표해 주시고요. 네, 전치사의 뒤는 반드시 목적어 필요하고 동사 뒤는 대부분의 경우 목적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예문 두 가지 보자면 첫 번째 예문에서 but a few of them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잘못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머 선생님 제 눈에는요 빈칸 R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동사의 앞이니까 주어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주격을 넣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빈칸 플러스 R이 있다면 당연히 주어의 자리겠지만 빈칸의 앞에 무슨 단어가 더 있죠. 심지어 of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의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은 거 이만큼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인 them, 목적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복수명사인 applicant라는 단어를 대신하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목적격이라는 건 목적어 자리고 지금은 전치사 뒤에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목적격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welcome이라는 동사의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목적격이 되겠는데요. 네,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적격은 동사의 뒤나 전치사 뒤에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얘기입니다. 소유대명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소유대명사라는 것은요.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누구누구의 것, 뭐 나의 것, 너의 것, 그들의 것 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소유대명사라 그러고 소유대명사는 이 목적격과 같은 자리에 사용이 됩니다. 그럼 목적격이랑 소유대명사랑은 어떻게 다르냐? 네, 대부분의 경우 목적격은 사람을 가리키고요. 소유대명사는 그 사람이 소유한 사물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신체 일부 이런 것들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예문 보실게요. If you scratch my back,
네가 내 등을 긁어주면 여기에서 my는 명사 등이라는 명사의 앞에 나의 등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죠. I will scratch yours. 자, 여기 yours는 소유, 대명사로서 너의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yours가 나타내는 것은 your bag, 너의 등을 아마 의미를 할 거예요. 자, 구분되시나요? 소유격은 명사의 앞에,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명사 그 자체를 가리키게 된다. 또한 제기대명사는 셀프로 끝나는 단어들, 혹은 뭐 여럿을 뜻하는 경우는 selves가 들어가는 단어를 우리가 제귀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귀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귀가 무슨 뜻이야? 이게 또 어려운 한자어로 얘기를 한다면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 자신에게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귀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어와 동사의 목적어가 동일한 경우에 씁니다. 자, 예문 보실게요. Chris showed himself. 주어 크리스, 동사 showed, 목적어 himself. 자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그냥 him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될 때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대상을 나타낼 때 셀프를 써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제기대명사 설명할 때 되게 많이 쓰는 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I love me. 그 다음에 I love myself. 이거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예문이거든요. 이 love라는 게 동사로서 사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의 예문을 만들고 싶은데 1번 예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I고 목적어 자리에 me로 같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대상을 쓸 때는 항상 셀프를 넣어서 그래서 나 자신이라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대상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 더, 이 제기대명사는 뭔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도 쓰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부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사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라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학습지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뭔가 강조, 스스로, 혼자서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주어와 동사, 목적어 전부 다 있고 제일 마지막이나 동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참가자들은, 동사는 make 해야 됩니다. 목적어 travel reservations. 그래서 여행 예약을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목적어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부사의 자리라 그러죠. 스스로, 혼자서 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 부사의 자리에 지금 themselves라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기대명사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랑 살펴봤어요. 자,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인칭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대신하는 거고요.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등 문장의 그 자리에 맞는 격으로 변환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주격은 주어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격이나 목적격은 명사를 대신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소유격은 누구누구의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명사의 앞에 등장하게 되죠. My love처럼요. 반면 소유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유대명사는 주어의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모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귀대명사라는 건 셀프가 붙는 거였죠. 이 제귀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대상이 같을 때 쓰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부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강조할 때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명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문제 직접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노베이스 기초 문법 구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명사 배웠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배웠고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동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사는 거의 영어 문장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품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장에서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동사 없이는 그냥 단어의 나열이지 그게 어떤 문장이 되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문장에 동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라는 거는 이 동사가 어떠한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형식의 동사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뭐 3형식의 동사, 4형식의 동사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그러한 형식의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의 성질에 따라 뒤에 오는 문장의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에서 주인공은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동사와 관련해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좀 디테일하게 봐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동사 녀석을 볼 때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거. 일단 동사는 내 주어 필요하죠, 주어.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걸 주어라 그러고 누가 뭘 했다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시간이나 의지 등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조동사는 뭐 will, 뭐 can,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 이 조동사가 동사의 앞에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동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제 변화인데요. 이 동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시제를 변화를 해줘야 되고요. 시제가 뭐냐면 이 시간에 동사를 맞춘 것을 우리가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도 똑같아요. 나는 내일 수영장을 갔었다. 이러면 안 되죠.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간에 맞춰서 시제를 갔었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갈 것이다라는 미래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어의 수에 맞춰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하다. 왜냐면 한국어는 이걸 잘 안 하거든. 근데 여기는 영어는 주어의 수가 뭐 단수다, 복수다 이거에 맞춰서 동사도 단수형 혹은 복수형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단수 주어에다가 복수 동사를 쓴다. 이러면 이제 X.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위를 하는 우리가 이 목적어를 행위를 당하는 대상, 그러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수동태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학습 포인트는 이미 이렇게 봤으니까 하나씩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자리 여러분 어딘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동사 자리는 뭐 주어의 뒤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주어 여기 나와 있죠. 주어 그리고 동사의 의미를 보조하는 조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 동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문을 통해서 동사 자리 볼게요. The city of features recommended using public transportation on weekends라는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단어는 좀 수준이 있네요. 자, 지금 recommend라는 동사가 추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city of features라는 주어의 뒤에 바로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을 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문장에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동사의 앞에 명사, 주어가 올 수도 있지만 주어를 대신해서 대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어의 자리에 you라는 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you는 주격이에요. 주격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뭐 이것도 괜찮은 문장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you consult with 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 you must consult 라고 나와 있어요. 이 must라는 것은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 동사의 앞에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I can fly, 나 날아갈 수 있어처럼 조동사는 동사의 앞에 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동사의 시제 변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조심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내일 수영장에 A 갔었다. B 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는 걸 힌트로 찾아서 갈 것이다를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시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쓰시는 우리 한국어도 그렇습니다. 자, 시제는 과거 완료도 있고요. had pp 형태를 과거 완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단순 과거도 있고요. 동사에 ed를 갖다 붙였습니다. 혹은 현재 완료도 있고요. have pp 형태. 혹은 동사 원형, 이게 이제 현재 시제죠.
아니면 will을 붙인 미래 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완료라고 will have pp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파트 5에서는 대부분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단서가 문장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일 수영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나타내는 내일이라는 표현이 문장 안에 있게 되고요. 그냥 뜬금없이 나는 수영장에 A 갈 것이다. B 갔었다.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 문장 안에 반드시 단서로 나와야 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시제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만 먼저 보시자면 이 동사 원형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외우는 단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갖다 붙이면 대부분의 경우 동사의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끝에 ed를 갖다 붙여서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과거 분사가 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똑같은데 과거랑 과거 분사라고 이제 굳이 얘기를 하지? 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사의 3단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지금처럼 동사 원형과 동사의 과거 시제와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대부분의 경우 과거랑 과거 분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discuss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시제 뭐예요? discussed. 동사의 과거 분사 뭐예요? discussed.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글씨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떤 애들은 이게 안 똑같아. 어떤 애들은. 예를 들어 이제 쓰다라는 동사. 여러분. 쓰다. 동사 원형 뭐예요? write. 과거 시제 뭡니까? 썼다. 벌써 헷갈리죠? wrote. 그것의 과거 분사형이 뭡니까? written.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규칙인데 이런 불규칙 동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변화라고 하고요. 과거랑 과거 분사가 형태는 똑같지만 네, 이제 쓰임은 문장 내에서 좀 다르겠죠. 동사의 시제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discuss the matter at tomorrow's meeting에서 여기에 will discuss라는 미래 시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tomorrow's meeting이라는 미래 시제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The Sherman Group released a new product last week라고 여기에는 지금 단순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는데 단순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last week라고 지난주라는 과거를 뜻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면 동사의 시제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예문 하나 보시고요. 3초 퀴즈 볼게요. attended와 will attend. attend라는 동사는 참석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죠. A는 동사의 과거 시제 같고요. will attend는 will이 붙었으니 미래 시제 같습니다. 이렇게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문장 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전 지금 next week가 보이네요. 정답은 그래서 미래 시제인 B, will atten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옛날에는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골랐는데 이제는 뭔가 이유를 알고 고르니까 굉장히 뿌듯하지 않나요? 이렇게 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 표현과 동사의 형태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이제 동사의 수일치로 갈 겁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와 주어의 수일치를 시킨다?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굳이 그러지 않는다. 근데 얘네는 굳이 그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그거 얘기했었죠. 명사 얘기하면서 단수명사, 복수명사, 고양이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명사가 우리나라 말은 고양이가 한 마리든 10마리든 고양이라는 명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굳이 변화를 시켜요. 그런 것처럼 동사의 수일치도 한국어는 굳이 하지 않는다. 근데 굳이 합니다. 이런 걸 왜 조심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잘 안 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틀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란 얘기예요. 자, 동사는 주어의 수에 맞추어서 변화하는데 하이라이트 할게요. 주어가 제3자인 3인칭 단수인 경우에 동사에 s를
붙여준다. 별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칭 단수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he, she, it, 그, 그녀, 그것. 이렇게 제3자를 얘기하면서도 그중에 단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단수 주어들은 단수 동사와 함께 갑니다. 단수 동사는 어떻게 만드나요? 동사에 s를 붙이면 단수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막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밑에 예문 보여주시면서 Our monthly newsletter contains 라고 이제 지금 동사 contain이라는 동사에 s가 붙어 있어. 단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주어가 지금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선생님, contains가 단수 주어, 단수 동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복수 동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단수 동사는 동사 원형에 s 붙인 거죠. 복수 동사는 동사 원형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일반 동사인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 자리에 복수 명사가 들어간다면 contain이라는 동사 원형을 쓰시면 그게 복수 동사가 돼요. 정리됐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제가 게시판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그럼 복수 동사는 어떻게 생겼나요? 복수 동사는 동사 원형과 동일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냥 걔가 복수예요. 단수인 경우 거기다 s를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수일치를 잘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복수 주어는 복수 동사와, 단수 동사는 단수 동사와, 단수 주어는 단수 동사와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자, employees best logics often meet with라고 이제 여기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동사 단수예요, 복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거 복수 동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단수 동사는 동사에 s를 갖다 붙인다고. 그래서 meet라고 meet. 그래야 단수 동사라고. 헷갈려요, 이거 은근히. 왜냐면 우리는 없는 개념이라, 한국어에 없는 개념이라 헷갈립니다. 네, 잘 봐주세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무슨 질문이 나온지 알아요? 선생님, 그럼 meet가 단수잖아요. 단수 동사잖아요. 네. 그럼 employees도 단수인가요?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동사는 s가 붙으면 단수예요. 하지만 employee는 명사잖아, 명사. 자, 명사는 n으로 쓸게요. s를 붙이면 뭐가 되죠? 복수죠, 복수. 아, 동사는 s 붙이면 단수고 명사는 s 붙이면 복수구나. 이렇게 정리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거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갈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 초반부터 많이 하네요. 자, 동사의 수동태 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주제가 바뀌었어요. 수동태는 뭐 되다,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원래 문장이 이런 구조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동사를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되다,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문 보시면 Mr. Wayne handles online orders라고 Mr. Wayne은 온라인 주문을 다룬다,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번 예문 보시면 Online orders are handled by Mr. Wayne이라고 온라인 주문들은 Mr. Wayne에 의해 처리된다 라고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동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요. 그리고 동사를 BPP 형태로 바꾸고, 네, 과거 분사의 영어 이름이 PP입니다. 네, BPP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원래 주어를 by 플러스 사람 형태로 제일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형태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게 됩니다.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아, 수동태 만든다고.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A에는 impressed라는 단어가 있고 B에는 were impress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 같은 걸 봤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수동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전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A, impressed. 이거 보면 동사 ed 갖다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능동태구나.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저는 happy. 아, 저는 그냥 만족한다 이겁니다.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힌트는 바로 by라는 녀석이 있으니까요. 누구누구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BPP 고르시면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동태에서 여러분들이 by 플러스 누구라는 행위자 이렇게 수동태 뒤에다가 by 누구, by someone 이렇게 이제 써놓을게요. 이게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예문에서 by 사람을 보고 혹은 by something을 보고 제가 앞에서 BPP를 골랐지만 사실 이 by 플러스 행위자는 충분히 생략되기도 하는 요소입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뭘 당했냐가 중요하지 누구에 의해서 됐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by 플러스 행위자는 사실은 생략이 될 수도 있는 개념이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동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조죠. 그리고 이 동사를 볼 때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동사의 시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동사의 시제 일치,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만드는 법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같은 경우에 언제나 주어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같이 해서 시제도 일치를 시켜야 되고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도 시켜야 된다. 이런 점을 한꺼번에 생각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 학습지 해가면서 아마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시고요. 문제 풀어보러 같이 가실게요. 네, 노베이스 기초 문법 구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되게 중요한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각각의 챕터에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되게 많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공부하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형용사 부사 내용을 진도를 나갈 텐데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하고 되게 내용이 많아요. 되게 방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슬라이드에 전부 다 이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저희가 오늘 보고요. 그리고 학습지 시작해 가면서 거기다가 조금씩 살을 붙이고 뭐 예외 사항들을 하나씩 붙이고 뭐 외워야 되는 거 하나씩 붙이고 이렇게 오늘은 그냥 뼈대를 세운다라는 걸로 이걸 내가 듣고 내가 뭐 전부 다 알겠다 이런 건 아니고 약간 뼈대를 세운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는 사용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주로 위치를 파악하는 이용으로 출제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위치 파악에다가 하이라이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명사 수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형용사죠. 근데 사실 걔가 하는 역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부사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굉장히 심플해요. ly로 끝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사는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ly로 끝나면 잘 모르겠으면 이 부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근데 이 부사가 자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쓰임은 생김새는 굉장히 심플한데 자리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그 다양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부사 공부하시면서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는 선택지에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중에 여러분들이 알맞은 거 골라내셔야 되고요. 이 형용사는 이런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어미형이라고 하죠. 동사에다가 뭘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데 주로 뭐 AL, FUL, 뭐 TIVE, OUS, ABLE, ED나 ING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형용사 부사 중에서 잘라서 형용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주로 명사의 앞에 나옵니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 예문 보시면 The Amber Jewelry Shop, 엠버 줄러리 샵은 specializes in 특화되어 있습니다. expensive items라고 비싼 물건이라고 이 expensive라는 형용사가 명사 items의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수식해 줄 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 줍니다. 뭐 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100 중에 하나 아는 것보다 100 중에 99를 아는 게 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등장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이에요. 형용사의 기능.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명사 수식이었죠. 이제 두 번째 기능. 밑줄 칠게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비동사에 뒤에 주어를 꾸며줄 수 있는 보어가 올 수 있는데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머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인데 분명히 읽으면서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혹시 이 형식의 동사라는 것이 기억나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가 있는데요. 이 형식의 동사의 특징은 자기 뒤에 보어가 온다는 거죠. 보어는 우리가 영어로 C라고 적기로 했습니다. 이 보어의 자리, 이 자리의 자리, 보어의 자리라는 거, 자리 이름이야, 자리 이름. 이 보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단어가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보어의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ems are expensive 이런 식으로 비동사 are 뒤에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가는 경우는 자기 뒤에 명사가 없거든요. 아까는 명사 수식이라서 명사의 앞이고요. 지금은 보어 자리에 형용사라서 자기 뒤에 명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쓰일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명사 수식이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명사 앞에 있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혼자 쓸 수 있을 때고 그게 바로 언제냐?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경우다.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A에는 careful이라는 단어가 있고 B에는 careful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품사 구분 가능하신가요? 뭐 A에다가 ly를 붙여서 B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럼 A는 형용사고 B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나올래요? 부사 나올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고요. 지금 빈칸 자리가 앞뒤를 좀 살펴봤더니 approach라는 명사의 앞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게 들어가겠죠. A와 B 중에 정답은 그러므로 A, 형용사 careful이라는 형용사를 골라주시게 되겠습니다. 형용사의 기능 두 가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이 형식 동사에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형식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은 편의상 is만 적었지만 am, are, is 이렇게 세 개가 비동사고 그것의 원래 동사 원형은 이제 be죠. be. 근데 이 형식의 동사는 비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seem, appear, fill, remain 이렇게 이제 4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자기 뒤에 무조건 형용사 보어가 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We fill 빈칸 이렇게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그냥 형용사 고르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We remain 빈칸 이렇게 나오면 그 자리는 형용사 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 둘 다 올 수 있는 건 비동사고 seem, appear, feel, remain은 형용사 보어만 온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때 정답이 잘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형용사입니다. 이제 부사로 넘어갑니다. 자, 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부사가 있던 말건 문장이 성립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주어나 형용사 같은 경우,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 게 뭐 명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주어 역할,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적어 역할, 동사의 목적어 필요한데 없으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에 반해 부사는 언제나 누군가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문장이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뭐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정도인데 이 부사가 있음으로써 문장이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다면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만드는데 얘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 가장 유명한 역할이 바로 동사 수식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동사의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100 중에 90은 동사의 앞에 위치해 있고요. 혹은 동사의 뒤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일형식의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 일형식의 동사라는 개념은 자기 뒤에 목적어가 오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원래 목적어 명사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형식의 동사는 자기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절대 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부사가 뒤에 오기도 하고요. 혹은 뭐 수동태 이런 것도 자기 뒤에 부사가 오기도 하죠.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하고 예문 볼 때 mistakenly라는 부사가 현재 thoughtra는 동사의 앞에 위치해 있구나. 이런 자리를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처럼 동사인데 단어가 2개 혹은 3개일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를 가지는 경우는 지금 앞이나 뒤가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pp 앞에 과거 분사를 가진 pp 앞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좀 힘들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동사의 앞에 가거나 일형식이면 뒤에 가거나 수동이면 중간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사가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혹은 동사의 뒤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This time we will fill the position internally 라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한 모든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게 다 등장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문장의 끝에 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풀어볼게요. A. slow라는 형용사와 B. slowly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are increasing 그리고 due라는 전치사 앞에서 자를 건데요. 지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동사 increase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increase가 여러분 일형식의 동사예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부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일형식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단어가 몇 형식이다라는 것을 꼭 체크해 가시면서 지금처럼 외우시면 좋습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부사를 수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단, 언제나 꾸미는 단어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요. 지금 is providing이라는 동사이고요. providing이 아니라 proving. 그래서 proving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increasing이라는 부사가 현재 effective라는 형용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는 원격으로 누군가를 꾸며주진 않고 항상 꾸며주는 대상의 앞에서 있습니다. 자,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패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네, 뭐 이거 who이나 all이나 us, of을 같은 단어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고 us, tive, unt 같은 단어들도 형용사를 만드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조심하실 거는 이 단어로 끝난다고 무조건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위험해요. 이 단어로 끝나면 무조건 형용사는 아니고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형용사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외웠던 것처럼 뭐 of이나 us나 뭐 tive, sieve, unt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어떤 형용사들은 그러한 패턴을 또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예외죠. 예외.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 안 듣는 애들 중에서는 비중이 큰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ed로 끝나는 과거분사와 ing로 끝나는 현재분사.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학습지 하시면서 분사라는 개념을 다룰 거예요. 근데 그 분사라는 애들을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만들거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 중에 ed나 ing로 끝나는 단어가 있다 정도만 지금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lease read the revised contract 이라는 예문에서 the revised contract이라는 명사의 앞에 revised라는 형용사가 있죠. ed로 끝나는데 이거 동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더와 명사 사이니까 형용사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럼 형용사 중에 ed로 끝나는 게 있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형용사 채워 넣어야 될 때 ing나 ed로 끝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부사는 당연히 ly로 끝나죠.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번 더, ly가 붙었다고 반드시 동사인 건 아닙니다. 이런 예외들이 또 있는데 토익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 뒀다가
네, 공부할 때 한꺼번에 외우도록 할 겁니다. 어휘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수거처럼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표현들도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was well attended라고 하면 뭐 출석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be well attended라는 표현을 수거처럼 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형용사와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생김새를 아셔야 되겠죠. 형용사는 뭐 끝나는 어미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us, sieve, tig, aunt, full, of 뭐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형용사 중에 ing나 ed로 끝나는 형용사들도 있습니다.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알아보기는 쉽습니다. 근데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사를 찾아서 ly를 빼면 다시 형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용사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때는 부사 찾아서 ly를 떼보면 형용사를 찾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형용사의 자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명사 수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어의 자리입니다. 보어라 그러면 이형식 동사의 뒤에 가는 것을 보어라 그러고요. 이형식 동사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비동사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형용사 보어만 더하는 뭐 fill이나 remain 같은 단어들을 오늘 몇 개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수도 있고 동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고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고 부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오지랖이 넓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부사의 경우에 굉장히 생김새는 심플한데 들어가는 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자 라는 것이 학습 목표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퀴즈 풀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러 가시죠. 네, 노베이스 기초문법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치사와 접속사 되겠는데요. 이 전치사랑 접속사랑 되게 다른 것 같은데도 같은 챕터에 묶어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치사와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가시면서 시험 칠 때 되게 많은 문항이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치사도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되고 접속사도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를 약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치사와 접속사 강의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전치사나 접속사를 다 외우는 건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이런 단어가 전치사구나, 전치사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를 아시기를 바라는 거지. 오늘 제가 뭐 전치사를 막 엄청 많이 보여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워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전치사와 접속사의 어떤 역할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치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다른 단어와 연결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에다가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떠한 품사든 두 가지 요소를 연결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니 결국은 연결이라는 거 아니야?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서 라는 얘기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간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간다 라는 얘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이만큼이 다른 단어와 명사를 다른 단어와 연결한다. 요렇게. 눈에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건 전치사 뒤에 명사가 가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명사가 아니라 다른 요소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 따로 접속사 따로 나눠서 보면서 어떻게 되나라는 걸 볼 거예요. 자, 별표 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이제 별표하냐면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와 다른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항상 뒤에, 여기가 중요해. 항상 뒤에 목적어를 가집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 앞에 내용은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뒤에 목적어를 가진다고. 자, 전치사는 자기 뒤에 늘 목적어가 필요해요. 라는 얘기를 얘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게 몇 개 정해져 있는데 1번 명사. 여기다가 명사.
이렇게 체크하고요. 2번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동명사. 만약에 3번 제가 이제 추가할 수 있다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요렇게 세 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뒤에는 명사와 동명사와 그리고 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대명사 얘기는 저희가 대명사 챕터 할 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전치사 뒤에 대명사 목적격 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으니까 그 예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에 나와 있는 예문부터 볼게요. Mr. Copper announced his resignation in the year-end speech to employees라고 전치사 in의 뒤에 뭐가 있나 봐봐봐. 명사가 있잖아, 명사.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목적어 자리에 그냥 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좀 다른 구조죠. Davis specializes in이라는 전치사, 똑같이 전치사 in인데 얘는 뒤에 recruiting이라는 동명사가 왔어요. 참고로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동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예문에는 전치사 플러스 그냥 명사, 두 번째 예문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인 구조가 나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치사는 자기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구조만 올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치사를 사용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 하나의 전치사가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명사의 유형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좀 힘듭니다. 명사의 유형을 일치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가 만약에 시간을 나타내. 그러면 전치사도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예문 보시면요. All items can be refunded within 10 days of purchase라고 나와 있어요. 전치사 within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뒤에 기간과 함께 가는 전치사입니다. 이내에라고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유형에 맞는 기간, 10 days라는 이 기간을 뜻하는 표현이 가야 해석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는 어떤 종류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 하나 풀고 디테일한 전치사의 종류와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죠.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헷갈려. 자, 빈칸 뒤에 지금 보시면요. 8am이잖아. 8am. 8시야, 8시.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on 8am도 말이 되는 것 같고, at 8am도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심지어 둘 다 이런 시간을 뜻하는 거랑 같이 갈 수 있고요. 둘 다 해석하면 에입니다. 에. 우리 지금 8시에 만난다 이런 내용 하고 싶은 거잖아. 둘 다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on인가 at인가 이러면서 아무거나 찍게 돼요. 자, 지금처럼 8시라는 시각은요. 무조건 전치사 at과 가야 합니다. on 안 돼요. on도 시간 나타낼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보시면요. 저희가 방금 풀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at은 시각과 같이 가서 뭐뭐시에 아까 우리 8시에 나왔죠? on은 날짜랑 같이 가. 그래서 on 예를 들어 on June 10th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6월 10일 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on 10 o'clock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건 시간이니까 시간은 at이랑 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외워야 돼서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거 외우면 정말 너무 안 외워져서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in은 볼까요? in은 월. 그래서 in 플러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제가 준 텐스라고 했는데 만약에 텐스가 없어. 준밖에 없어. 그럼 또 on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in Jun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6월에 라고 하려면.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는 월, 어는 날짜, at은 시각, 뭐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before, after는 뭐 앞뒤에, 뭐 전에, 후에 이건 아실 거고, by와 until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during 동안, for 동안, over 걸쳐서, since 이래로, within 이내에 등등의 이 시간이나 기간과 함께 가는 전치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소 나타낼 때도 좀 이렇게 목적어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셔야 되는데요. 전치사 in이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뭔가 경계가 명확한 안과 밖이 확실히 구분될 때는 전치사 in을 쓰고요. a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점 같은 개념이 가능합니다. 경계가 모호한 장소. 어는 뭔가 접촉되는 면이 있는 뭐뭐 위에 상해라는 뜻이고요. before, after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장소나 위치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뭐뭐 앞에, 뭐뭐 뒤에. by는 장소 나타낼 때 옆에라는 뜻이죠. 아까 시간 나타내는 까지였는데 장소 할 때는 옆에고요. to는 어디로, from은 어디로, 로부터. throughout은 전체에 걸쳐, across는 전체에 걸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유나 관계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들도 있는데요. 이유를 나타낼 때는 뭐 because of, for, as, since, thanks to, due to 등등이 있고, 관계를 나타낼 때는 제가 너무 많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양보는 despite와 in spite of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진 않을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Our technical support service is valid for 2 years. 전치사 for가 기간과 같이 가서 2년간, 2년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Miss Roser has won first prize in the National Innovation Contest라고 전치사 이럴 때 이제 이 정답인데 막 at이나 뭐 to나 for 이런 거 A, B, C, D에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맞은 거 골라라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치사는 자기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리고 목적어랑 전치사 성격이랑 알맞은 거 매칭시켜야 되고, 그리고 전치사마다 어떤 목적어가 같이 간다라고 정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본 강의 시작하면 그걸 하나하나 외워야 합니다. 접속사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치사 얘기했거든요. 이제 접속사 얘기할 거예요. 접속사는 명사를 다른 단어와 연결하지만 성질 같은 모든 요소를 연결할 수 있으며 구화절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구화절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다가 별표하고요. 절에다가 특히 별표를 해둘 거예요. 아까 전치사는 자기 뒤에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만 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동명사도 올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접속사는 좀 더 많은 단어들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보고 계시는 이 세 개의 예문은 모두 앞뒤로 단어, 혹은 이렇게 구, 혹은 절이라 그러면 주어 동사가 들어간 덩어리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런 걸 등, 위 접속사라고 하고요. 못 보신 분 계실까봐 다시 한 번 더 보고 가자면 or나 and나 but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등위 접속사 세 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구는요 단어가 여러 개인 걸 얘기하고요. 절은 단어가 여러 개인 거 와중에 그 안에 동사가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3초 퀴즈 갈게요. 오어 나오실래요? so 나오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해석을 대충 해봤더니 102번 버스를 타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는 지하철 7호선을 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or. 그래서 102번 버스를 타거나 or 아니면 7호선을 타다라는 내용으로 A or B라고 선택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A, or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사는 일단 뭐 여러 개의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크게 보자면 1번 등위 접속사, 방금 우리가 봤던 게 등위 접속사예요. and, but, or, so 뭐 가장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등위 접속사는 아까 예문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등등등 그냥 성격이 같은 거면 뭐든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 이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1번 명사절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뒷슬라이드에 나올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명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자체가 명사처럼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이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은 이 절 자체가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사의 역할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뜻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돼서 얘네는 자기 뒤에 주어 동사, 그러니까 절이 들어가는 애들인데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전치사랑 좀 중복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before, after. 아까 우리 전치사 할 때도 봤었죠. as, since 이런 것도 그렇고 until도 그렇고 전부 다 전치사와 좀 겹치는 녀석들도 존재합니다.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이제 부사절 접속사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고 있고 since가 또 나왔어요. 뜻이 여러 개인 녀석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큰 그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 이렇게 네 가지는요.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이 요소들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같은 성격을 가진 것들끼리 연결을 해줍니다. 반면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절의 앞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종속되는 절, you checked out 이라는 게 종속되는 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접속사가 붙으면 이만큼이 한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랑 접속사랑은 어떻게 가장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 전치사와 종속 접속사는 밑줄 긋겠습니다. 모두 두 개의 요소를 뭐 어쨌든 연결을 하죠. 얘네는 연결하는 애들인데요. 전치사는 절을 연결할 수 없어요. 전치사는 목적어, 명사라고 했었죠. 반면 접속사는 명사를 연결할 수 없어요. 접속사는 절, 주어 동사 덩어리를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 보기에 전치사와 접속사가 동시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있나? 아니면 명사만 있나? 라는 걸 빨리 보세요. 자, 지금도 during과 while 둘 다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during은 전치사고요. while은 접속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뜻은 똑같고 얘는 전치사고 쟤는 접속사니까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정답, 명사 있으면 전치사 정답. 빈칸 뒤에는 the 3-day festival이라고 명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고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전치사와 접속사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전치사는 자기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고요. 접속사는 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는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어일 때 어떤 뜻이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앞으로 외워갈 예정이고요. 접속사는 주어 동사와 함께 가고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등위 접속사로 나뉘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러 가시죠.